단꿈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영업 노무에는 채용, 근무, 퇴사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쓰는 법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수습기간, 휴게시간, 식대, 지각조퇴, 결근 등의 건퇴. 구독, 좋아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임금의 기준 단위는 월 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입니다. 1.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끝. 2. 주휴수당.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정확히 완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직원들 출퇴근할 때 기름 넣으라고 주는 주휴수당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소정근무일수,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이면 5일, 주 6일이면 6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더 주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월화수목금토 주 6일 근무자는 일요일이 유급휴일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주 5일 근로자는 토요일은 유급휴일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고 일요일은 무급휴일 임금 없이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들도 잘 모릅니다.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둘째, 일주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셋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자. 이 세 번째를 잘 모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말 알바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하면 16시간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줘야 합니다. 대신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59분 하면 주휴수당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시간씩 시간 쪼개기를 합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급 8,720원이냐 1,464원이냐 차이가 큽니다. 둘째, 일주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이 말은 지각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출근 안 하고 있다가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9시에 출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5시간 이상 근로자,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알겠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자는 뭘까요?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 휴식하는 것인데 다음 주 근로하지 않을 자, 즉 그만두는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사자의 마지막 주 주휴는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원래 수요일이 휴무이므로 수요일 휴무하고 목요일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모르는 근로자는 수요일이 주휴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요일 휴무한다고 해도 그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상단 카드의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그중 휴게시간이 2시간,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하루 휴무하기로 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이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월화수 일하고 난 뒤 갑자기 목요일 집안일이 있어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으니 목요일을 휴무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뭔가 찜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기로 하긴 했지만 이제 3일 일했는데 벌써 쉰다고 하니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다음에 새로운 직원이 하루 일하고 쉰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일하고 바로 그 다음날 쉰다고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나요? 어차피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한 것이니 맘 편히 기분 좋게 일 잘 보고 오라고 해야 하나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의 편의를 위해 휴무로 해주는 건 문제가 없으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일주일간 소정 근무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6일을 개근한 후 주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없이 무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나 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쉬는 직원입니다. 수요일 집안일로 할 수 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일요일 쉬는 날을 당겨 수요일에 쉰 걸로 하면 되는데 일요일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연달아 10일을 일하게 되어 자신이 없다고 일요일에도 쉬어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요일 집안일로 쉬었으니 하루 결근으로 하루치 급여가 빠집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쉰다고 하니 이날도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아 또 하루치 급여가 빠집니다. 일주일간 소정 근무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휴무일을 꼬박 쉬면서 하루 결근하게 되면 이틀치 2일의 급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면 무단 결근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알았으니 다시 최저시급으로 돌아가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시급을 발표했습니다. 8720-209-1822-480 최저시급 8,720원, 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월급 182만 2,480원입니다. 8,720원은 최저시급. 그런데 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그러면 58, 40, 40시간, 일주일 40시간. 이 40시간에 휴휴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이니까 40시간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더해서 48시간이 됩니다. 일주일 일한 시간이 48시간. 한 달은 몇 주입니까?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달도 있는데 매번 다르게 할 수 없어서 정확히 계산합니다. 1년 365일 나누기 12달 나누기 1주 7일 365 나누기 12 나누기 7 하면 4.345 한 달은 4.345주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근로시간 48시간 곱하기 한 달 4.345주 하면 208.56 반올림해서 209시간 이렇게 209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저시급 8,720원에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곱하면 최저월급 182만 2,480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182만 2,480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의 월 최저급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아졌는데 음식점 하는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평생 12시간 이상 14시간 15시간 일해온 저는 많이 낯섭니다. 이 외로움은 뭐죠? 아무튼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소외감 느끼게 하는 계산법 말고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식점 풀타임 정직원의 기본 근무 시간은 10시에서 10시, 11시에서 11시 해서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하더라도 10시간 근무입니다. 아까 하루 8시간 주 5일 계산했는데 음식점은 하루 10시간 주 6일입니다. 그럼 60시간 더하기 주휴시간 8시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 68시간 곱하기 4.345주 295.46시간입니다. 그러면 295.46시간 곱하기 최저시급 8,720원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257만 6,411원. 음식점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최저월급은 258만 원입니다. 15시간 일하는 사장님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휴휴시간은 40시간에 8시간이니까 근무시간의 20%입니다. 그러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일주 근로시간 20시간 곱하기 0.2, 4시간입니다. 최저시급에 20% 더한 임금이 휴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입니다. 8,720원 곱하기 1.2, 1,464원. 휴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464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휴게시간입니다. 휴게, 실휴, 실계, 확실히 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1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우러 나갑니다. 찾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20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매 시간 20분씩 쉬게 됩니다. 피러 나가는데 5분, 피는데 5분, 오는데 5분 해서 15분. 그리고 오다가 화장실에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 퇴사 후에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며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목돈이 나갑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안 준 셈이니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 최저시급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휴게시간 미부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묻고 더블로 갑니다. 음식점에서 담배 피는 직원은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써야 한다면 이 부분을 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한꺼번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서는 안 됩니다. 10분 일하고 1분 쉬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수습기간. 1년 이상 3개월까지 90% 수습기간의 1390 법칙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를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직원의 신규 채용 시 대부분 수습을 적용합니다. 완전 경력자가 아니고서야 짧게는 1개월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다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 업무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업무, 노동부 장관은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이라 규정합니다. 뭐라도 뒤에 준비원이라고 붙이면 다 단순 업무인 줄 압니다. 가끔 이 부분을 악용해서 고발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자기는 주방 보조원이었는데 수습을 적용했다고 덜 받은 임금을 달라고 고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주방 1명, 홀 1명, 직원 2명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1명이 그만두게 되면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짧게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1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도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두면 또 직원을 구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며 2명이면 운영될 매장이 상시 3명이 근무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일을 배우면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주방의 경우 신입 직원이 실수하게 되면 음식이 손님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의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재료로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장 직원은 배달 주문을 엉망으로 꼬아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갈 주문을 저 아파트로 보냈습니다. 배달 주문 금액보다 더한 손해가 나곤 합니다. 신입 직원은 이런 점들이 있으니 일이 익숙해질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으로 해서 90%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 업무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100% 지급하라는 항목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 최저시급이 최고시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저시급법 지키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35세 주방 직원 급여가 258만원, 수습기간 적용해서 232만원인데 같은 시간 일하는 이제 20살 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은 단순 업무로 분류되어 수습기간 적용이 안 돼서 258만원 다 받게 되는 우스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5번째, 식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주는 음식점, 카페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든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김해 쭈꾸미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가게에 들리곤 했는데 어느 날 2시쯤 갔을 때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싶어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돌아섰는데 알바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직원들이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알바에게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매니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알바가 들으면 곤란할 것 같아 알바 어디 갔노 하니까 식사 후 커피 뽑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좀 있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알바 근무 시간이 어찌 되는지 물어보니 11시부터 3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2시에 밥 30분 먹고 커피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20분 지나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가면 2시부터 3시까지는 일을 안 하고 급여를 받는 거. 아니 맛있는 쭈꾸미 식사에 후식으로 커피까지 대접하고 시급까지 주는 이 개 같은 경우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매니저가 아차 했는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4시간 알바에게 식사 제공은 말도 안 된다고 하니 원래 안 주는데 자기들끼리 먹기가 그래서 그냥 같이 먹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알바가 가고 난 뒤 3시에 식사를 하겠다고 해서 걸으라고 하고 왔습니다. 며칠 뒤 근처에 있는데 매니저가 저를 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그 밥 먹던 알바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자 알바였습니다. 왜 애를 밥을 안 주냐는 겁니다. 원래 밥 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밥을 줬냐는 겁니다. 원래 안 주는데 먹는 거 빤히 보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줬다고 했습니다. 애가 울면서 엄마에게 그러더랍니다. 밥하는 식당에서 배고프니 너무 서럽다고. 일 마치고 사 먹으면 되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벤저 전시장에 다니는데 벤저 안 주면 서럽습니까? 어머니 보세요. 4시간 일하는 알바인데 내내 담배 피러 나가고 공짜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1시간 허비하며 일을 안 하면서 4시간 시급 다 받으려 하는 건 뭡니까? 식사 대접받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면서 돈 버는 희한한 재주를 가졌네요 하니까 왜 처음부터 줬냐고 난리를 칩니다. 2가지 중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식사 제공해준 거 고맙다고 하든지 그동안의 식대를 주든지 들어보고 나더니 자기도 미안한지 우뜨구만요. 식사에 대한 기준도 가게에 맞게 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습니다. 법적으로 직원들 식사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수습기간, 휴게시간, 식대를 알아봤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3대 요소는 모두 적시, 잘입니다. 모두 써야 하고 채용 적시 써야 하고 잘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끼리 무슨 계약서? 친한 사람도 친척도 가족도 써야 합니다. 자식이 일을 해도 써야 합니다. 자식 못 믿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안 쓰면 안 됩니까? 저 불법 체류자라서 계약서 쓰는 거랑 불법 체류랑 관계 없다고 하고 꼭 써야 합니다. 사장님 저 신용불량인데 안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쓰다가 사장님이 신용불량 됩니다. 누구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 일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반나절 일하고 도망간 직원이 계약서 안 썼다고 고발하는 경우 봤습니다. 누구나 적시, 그 다음은
잘 써야 합니다. 서로 알아만 볼 수 있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 근로시간, 5. 법정 휴일, 6. 임금.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일시정지해놓고 천천히 보시면 다 압니다. 이건 제가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단꿈식당과 근로자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계약기간,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작 날짜만 적으면 됩니다. 1년 이하 계약 시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작성하지 않든지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항에 직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수습기간 적용 사실을 적어두었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 90%를 지급하고 동기간 동안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수습기간 90% 임금 내용을 적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소지를 없앱니다. 제2조 기본사항 1항 근무장소, 주소나 가게명을 적습니다. 2항 업무의 내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 업무에 해당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단순 업무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주방조리 업무 및 매장 업무 전반이라고 명확히 규정해 둡니다. 보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두 주방홀 전천후 직원으로 만듭니다. 3항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간혹 홀 매장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주방 설거지라도 시킬라 치면 내가 이거 하러 왔냐고 따집니다. 그때 그것도 하러 왔다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제3조 근로 및 휴게시간 1항 소정 근로시간 11시부터 11시까지 2항 휴게시간 15시부터 17시 그리고 3항과 4항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한 탄력근로제라고 명시합니다.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제4조 임금 1항 을의 임금은 포괄월급제로 그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약정시급 8,720원, 주휴수당 별도 지급, 주휴수당 포함시급 1,464원으로 자신의 시급이 10,000원이 넘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줍니다. 2항 1월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게 상황에 맞춰 하면 됩니다. 4항 지각 3회 시 결근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하는 회사의 노무 규정에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 3회 지각하면 하루 급여를 차감합니다. 단 이 경우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내용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므로 옆에 서명란을 만들어 한 번 더 사인을 받습니다. 제5조 근무일, 휴일, 매주 6일 근무, 휴일은 주휴일. 제6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단 얼마라고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7조 기타 근로조건. 퇴직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인 시 업무를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방 직원 1명이랑 홀 직원 1명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주방 직원이 그만두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장사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스자료, CCTV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쓰고 교부란에 체크하고 근로자에게 확인란에 서명하고 자필 사인하라고 하면 됩니다. 교부란에 체크하는 것은 두부 작성해서 환불을 교부한다는 증거로 나중에 근로자가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빌미를 없앱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입니다. 퇴사하더라도 퇴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으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대보험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뺐습니다. 2020년 참으로 욕받습니다. 2021년도 화이팅 합시다.